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샛노란 단풍잎과 반질반질 빛나는 콩알만한 새빨간 열매를 조롱조롱 매달고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돋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비목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을 되뇌노라면 우리 가곡 비목이 떠오릅니다.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 동안 그리움이 마디마디 익히 되어 맺히고 홀로 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라고 노래하지요. 노래말 속의 비목처럼 이 비목나무의 꽃말도 아픈 기억이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채연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가진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어느 구석에서도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늦가을의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진홍의 열매와 황금색의 잎을 보노라면 오히려 기분이 맑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비목나무의 학명은 린데라 에리트로카리파로 농나무과의 식물인데 여기에는 향기가 나는 상록수나 관목도 많습니다. 농나무과 식물들은 대개 파리나 벌 등의 곤충이 꽃가루를 나르며 열매는 새들이 물어 옮긴다고 합니다. 농나무과는 전 세계에 45속 2850종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자생식물이 6속 13종, 재배식물이 17종인가 등재되어 있고 비목나무가 속한 생강나무 속에는 자생식물이 5종, 재배식물은 6종이 있습니다. 속명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존 린드의 이름이며 종소명 에리트로카르파는 그리스어로 붉다는 뜻의 에리트로스와 과일이라는 뜻의 카르파스로 이루어진 붉은 열매란 뜻입니다. 열매가 익어도 검게 변하지 않고 붉은데 영어명도 Red Fruit Spice Bush입니다. 중국에서도 비목나무를 홍과산호초라고 한다지요. 붉은 열매가 달리는 산의 후추라는 뜻입니다. 청량한 감귤 향에 쓰고 매운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일본은 가나쿠기노키라고 한다는데 쇠모처럼 단단하여 나무못으로도 이용되는 나무란 의미라지요. 가늘게 다듬어진 나무가 쇠모처럼 강할지는 의문스러우나 목질이 단단해서 붙은 이름 같습니다. 조선시대 문인 김장생이 쓴 가래의 침남도설에서 중국 천자의 관을 내릴 때 풍비라고 하는 도르래쯤 되는 물건을 썼다는데 이 관을 운반하는 두꺼운 늘반지 네 모퉁이에 세운 단단하고 큰 기둥나무를 비목이라 했답니다. 풍비가 우리 풍습에서도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연 지금의 비목나무를 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국 식물 생태 보감에서는 나무 재질의 단단함과 비목나무 이름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즉 비석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재질이 단단하니 이 나무로 비를 만들었기에 생긴 이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상상하자면 이 나무가 비로도 사용되었으므로 비목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좀 허전했던지 여기에 나무라는 중복되는 단어가 나중에 덧붙여져서 비목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은 백목이라는 한자어 표기가 최초로 등장한 우리말 이름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것이 보얀목이니 보얀포기 등 이름으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희멀건 색을 뽀얗다거나 뽀얗다라고 합니다만 비목나무는 껍질에 피목이 많으면서 대체로 연한 회갈색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노란색이 드러나고 변제는 좀 더 허옇게 보이기도 하지요. 어떻든 어느 때부터인가 백목이 발음이 더 쉬운 비목으로 변해 지금의 우리말 이름인 비목나무로 변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목나무란 한글 기록이 나타난 것이 1920년에서 30년대라고 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국내 선교 활동을 하던 시기와도 일치하므로 이들이 십자 모양의 묘비를 세울 때 사용하였기에 비목나무란 명칭이 생겼을 수 있겠다는 추측도 합니다. 비목나무에는 윤열이 나무니 첨단과라는 한양명 등도 쓰였다고 합니다. 비목나무는 주로 동남아나 남미 등의 온난한 기후대나 열대지방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 일대와 그 도서지방에 자라지만 서해 쪽은 난류의 영향으로 충남 가야산, 경기도 강화 전등사나 군포 수리산 지역 등에서도 자생합니다만 건조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싫어하므로 산지 계곡 주변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곱게 올라 키가 6 내지 15m, 지름이 40cm까지도 자라므로 생강나무 속 가운데서는 가장 키가 큰 편이며 가지가 쭉쭉 뻗은 나무 모양 또한 아름답습니다. 회갈색인 나무 껍질은 나이가 들면서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조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창처럼 생긴 두텁고 짙은 녹색의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나 가지 끝에서는 마치 모여난 듯이 보이며 잎 뒷면은 회백색,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산행 중에 잎을 비벼 코에 대면은 상큼한 향기로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피로감을 씻어줍니다. 4, 5월 잎이 나올 쯤에 세 가지의 잎기다랭이에서 작은 우산 모양의 연노란색 꽃차례가 깔끔하고 품위 있게 펼쳐져서는 오랫동안 맑고 은은한 향기를 냅니다. 눈이 시리도록 새빨간 열매는 열매자루 끝부분이 굵고 볼록한데 은근한 향기를 내어 황금색으로 물든 잎과 어우러지면서 가을산을 더욱 풍요롭게 꾸며줍니다. 끝이 뾰족한 잎눈의 둘레에는 긴 자루를 가진 곤봉 모양의 꽃눈이 달립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가지마다 옹기종기 매달린 겨울눈들이 젓갈색으로 상기된 모습으로 추위에 맞서고 있는 모습은 마치 분홍색의 작은 꽃이라도 핀 듯 아름답기도 하지만 새봄을 기다리는 결기마저 묻어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꽃말의 아픈 기억이란 새로운 꽃과 잎으로 태어나기 위해 꿈과 희망과 의지로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그 인고의 추억을 말함일까요? 생강나무, 감태나무와 함께 비목나무는 생강나무 삼총사라고도 합니다만 사촌쯤 되는 이들 중 백동백이라는 별명을 가진 감태나무는 약재로서의 효용성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을이면 잎이 지는 비목나무와는 달리 봄에 새잎이 날 즈음까지 마른 잎을 겨우내 달고 있으며 열매도 검게 익습니다. 또 비목나무는 꽃눈 자루가 길지만 감태나무는 섞임눈이라 꽃눈이 따로 없습니다. 비목나무는 나무의 키나 생김도 아담한 편이며 꽃도 화사하기보다 수줍은 듯한 연노랑의 향기도 은은합니다. 날렵하게 생긴 초록 잎이나 황금색 단풍도 아름답지만 다른 나무 풀들과 숲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새빨갛게 익어 조롱조롱 달린 열매도 가을 숲에서는 여러 다른 종류의 나무들에서도 볼 수 있는 매력이며 어울림입니다. 크게 튀어 보이지 않음에도 관상수로 재배되기도 하며 색다름 없이 생긴 외형이나 목재는 치밀하며 갈라지지 않으므로 가구재나 조각재, 공업용재로도 이용됩니다. 비록 평범하게 보여도 우리 모두가 나름의 고유한 개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비목나무도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고농도의 천연 오일이나 향료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초식 동물이나 유해한 여러 생물체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는 무기로도 사용되며 광합성 장치의 여름 내열성을 높이거나 잎의 활성탄소 회독작용을 도와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나 맛 등과 함께 매개 곤충이나 새를 유인하여 꽃가루바지나 씨앗을 전파시키는 도구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중요한 약용, 미용, 식용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열매와 잎은 해열 강심제로서나 중풍에 따른 마비정세의 치료, 심장 기능의 회복과 향료나 차의 재료로서도 사용된다고 하며 껍질에서 분리된 화합물은 항산화, 항당뇨, 항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예방과 미백,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키는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다른 생명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였던 특성이지만 결국엔 다른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과도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공진화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의 진화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지혜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비목나무의 지혜를 닮아 저마다 가진 고유한 빛과 색깔, 맛, 재능과 개성의 특별함이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익과 조화로움을 주는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